중학교 1학년 천재 2 사과 본문입니다.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문법 실력을 키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중요한 문법 개념을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제입니다. 시제를 영어로는 tense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시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제라고 하는 개념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결국 시제가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긴 한데 이 시제와 시간이 엄밀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제라고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동사의 모양 변화를 통해서 어려운 말로 어형 변화라고 합니다. 이런 동사의 모양 변화를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동사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죠? 동사가 다양한 형태로 모양이 바뀌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재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로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죠.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 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시제는 전체가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시제와 시간은 약간 다른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제로 현재 시제를 썼지만 실제 내용은 과거인 경우도 있고 시제로 과거로 표현했지만 실제 시간은 현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친구한테 오늘 얘기를 할 때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어제 일어난 과거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써서 표현하는, 그래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그런 표현 방법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I wish I had more time 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법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시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에 동사를 가만히 보니까 had라고 되어 있죠. have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인데 had라는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이 문장은 과거 시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문장이 드러내고자 하는 실제 시간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내가 지금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예에서도 보는 것처럼 시제와 시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제와 시간은 약간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문법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는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고 또 현재 시제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와 시간이 일치하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나간 사건을 표현하고 싶으면 과거 시제를 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표현하고 싶으면 현재 시제를 쓰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들은 역시 시제 개념을 약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시제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과거가 현재가 되고 또 현재가 미래가 되는 이 시간 순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과거와 현재는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지만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3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동사 앞에 조동사 will을 집어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동사의 내용을 미래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인 것이고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미래 시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시제가 모두 몇 가지냐라고 묻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간단하게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이 시제 안에도 좀 더 구체적인 분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을 단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형 이외에 또 다른 형도 있겠죠? 지난 2과에서 배웠던 것이 진행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진행형과 완료형이 합쳐진 완료진행형이라는 것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시제를 좀 더 엄밀하게 세분하면 과거 시제만 하더라도 단순형, 진행형, 완료형, 완료진행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현재 시제도 단순형, 진행형, 완료형, 완료진행형, 그리고 미래 시제도 단순형, 진행형, 완료형, 완료진행형 이렇게 있으니까 전부 다 합치면 총 12가지 방식으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기억을 한번 더 넘어봅시다. 우리 지난 1과에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현재 시제, 그 현재 시제 중에서도 단순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면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과에서는 현재 시제 중에서도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동사와 또 현재 분사를 결합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현재 진행형을 배웠죠. 오늘 4과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 과거 시제 중에서도 단순형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과거 시제의 단순형이다 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고 그냥 과거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과거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냐? 동사의 모양을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된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과거형을 쓰기만 하면 그 과거형을 통해서 문장 전체 시제를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만 표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Ronnie saw it 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saw라고 하는 동사는 se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가 되겠죠. Ronnie는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라니가 그것을 본 것이 지나간 시간 과거인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봤는지는 이것으로는 표현이 안 되죠. 이것이 어제 봤다는 얘기인지 3년 전에 봤다는 얘기인지 일주일 전에 봤다는 얘기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동사의 모양 변화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시제의 기본 개념입니다.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을 표현하려면 문장 속에 별도의 표현을 더 넣어야 되겠죠. 3주 전에, 3년 전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구체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다양한 과거 시제 문장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동사의 과거형을 현재형으로만 바꾸면 문장의 시제가 현재 시제가 되겠죠. 또 현재형을 과거형으로만 바꾸면 문장의 시제가 과거가 되겠죠. 오늘은 본문 속에 나오는 다양한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꿔보는 또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입니다. One grain of rice. 쌀 한 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grain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 쓰여서 곡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곡물 중에서도 곡물 한 알, 낫알, 알갱이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주 작은 양을 얘기할 때 그때도 grai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one grain of rice라고 하면 쌀 한 톨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참고로 쌀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인데 명사 중에서도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것을 불가산 명사라는 어려운 말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셀 수 없는 명사를 굳이 세고 싶을 때는 단위 명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grain 같은 것이 단위 명사입니다. 우리 한글에도 이런 비슷한 단위 명사들이 있죠. 연필을 셀 때는 자루라고 하는 단위 명사가 필요하고 공책을 셀 때는 한 권, 두 권이라는 단위 명사가 필요하고 물을 셀 때는 물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는 없죠. 물 한 잔, 두 잔 이렇게 단위 명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 다양한 단위 명사가 있는데요. 커피라든지 차 같은 것들은 컵을 씁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것들은 glass 같은 단위 명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조각을 뜻하는 piece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고 한마디라고 할 때 그때 piece를 쓰고 또 무슨 한 조각이라고 할 때 그때도 piece를 씁니다. 종이 한 장이라고 할 때도 역시 piece라고 하는 단위 명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grain이라고 하는 단위 명사는 쌀 말고도 소금을 뜻할 때, 소금을 셀 때도 쓸 수 있고 또 이거 이외에도 추상 명사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도 없지만 개념으로 존재하는 진실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또 지혜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셀 때도 이런 단위 명사 grain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한 올 또는 한 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양을 뜻할 때죠. Scene 1, 첫 번째 장면입니다. Long ago there lived a greedy king. Long ago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사 덩어리이죠. 자, 그리고 뒷부분에 there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문장의 첫머리에 주어가 오는데 방금 이 문장 속의 there는 주어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주어는 a greedy king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greedy는 탐욕스러운, 욕심이 많은 이란 뜻이죠. 아주 욕심이 많은 임금님이 왕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 있는 there는 해석이 되지 않았죠? 이런 there를 우리 문법으로는 유도부사라고 부릅니다.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라서 선생님이 간단히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유도부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existential adverb라고 부릅니다. adverb는 부사이고 그 중에서 existential이라는 말은 존재적인, 존재의, 존재와 관련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there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관련되는 부사이다 라는 뜻이죠. there가 유도부사로 쓰이게 되면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인데 특이한 것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런 유도부사라고 하는 이 유도라는 말을 썼냐? 이 유도라고 하는 말이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 소개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사가 하는 역할은 주인공이 곧 나올 텐데 그 주인공을 이끌어주고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사. 해석은 되지는 않고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그런 부사. 이것을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re이 유도부사로 쓰이면 진짜 주인공이 바로 뒤에 곧 나옵니다.
방금 이 문장 속에도 a greedy king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 문장의 주어이고 소개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만 하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 한 욕심 많은 왕이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유도부사 뒤에는 방금 여기에서처럼 live 같은 일반 동사가 오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비동사가 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비동사가 온다면 is가 오기도 하고 are가 오기도 하겠죠. 그러면 언제 is를 쓰고 언제 are를 써야 되는지는 바로 뒤에 있는 진짜 주인공의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단수인 주어가 오면 is가 되는 것이고 복수인 주어가 오면 are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고 싶으면 이것을 과거형으로 바꿔서 was를 쓰거나 were를 쓰거나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순식간에 있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there가 항상 유도부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도부사가 아닌 그냥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그냥 부사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쓴 문장에서 there is a cat 이라고 하게 되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라고 할 때 이때 there는 유도부사이죠. 해석이 되지 않는 there이면서 진짜 주인공을 이끌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비동사가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there는 전혀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은 한 마리 고양이가 거기에 있다. 그럼 여기에서는 거기라고 하는 뜻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사이죠. 이럴 때는 유도부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부사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도부사로 쓰였을 때는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고 바로 뒤에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뒤따라오는 이런 거꾸로 된 순서이다. 그리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특징을 기억하면 유도부사인지 일반 부사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His people were hungry, but he didn't share his rice with them. 그의 백성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share하지 않았습니다. share는 나누다, 공유하다 라는 뜻이죠. 그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의 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지는 않았다. 이 문장 속에 대명사가 많이 들어있죠.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건지를 항상 눈여겨봐야 합니다. his people 이라고 할 때 이때 his는 앞에서 얘기했던 왕을 의미하겠죠. 그 왕의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라고 할 때 이때 그도 역시 왕이겠죠. 그리고 그의 쌀이라고 할 때도 역시 그 왕의 쌀이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의 백성들, his people을 뜻하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but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접속사이죠.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등위 접속사는 문법적으로 동일한 성질 두 개를 연결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앞에 콤마가 살짝 찍혀 있네요. 이런 경우는 굵직굵직한 덩어리를 연결하죠. his부터 hungry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과 그리고 he부터 them까지 역시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를 가만히 봤더니 were라고 하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 과거 시제이죠.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배가 고팠다. 그리고 그의 쌀을 나누지 않는다가 아니라 쌀을 나누지 않았다 라고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아까 바로 앞 문장에서 옛날에 라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 전체의 내용을 다 과거 시제로 쓰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didn't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입니다. 동사는 share인데 이 동사 앞에 붙여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것을 조동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동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share라고 하는 동사의 반대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share는 나누다이고 didn't share 하면 나누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 시제인데 이것을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아주 간단하죠.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동사의 모양만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비동사는 현재 시제로 바꾸면 복수형인 are가 되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절에서도 didn't share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didn't가 아니라 현재 시제인 don't share 라고 바꾸기만 하면 이 문장 전체가 다 통째로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동사의 모양만 바꾸면 얼마든지 시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One day, an elephant was carrying bags of rice to the king. 어느 날, 한 코끼리 한 마리가 나르고 있었습니다.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bags of rice라고 했으니까 쌀은 쌀인데 가방 속에 들어있는 쌀. 가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쌀을 담는 포대 정도로 보겠습니다. 쌀이 들어있는 포대인데 한 개가 아니라 복수형이니까 여러 포대 쌀을 이 코끼리 한 마리가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to the king 이라고 했으니까 왕에게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였습니다. 어디로 라는 뜻이죠.
역시 이 문장의 시제도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비동사가 있고 그 뒤에 caring이라고 하는 ing가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불렀죠. 참고로 현재 분사라고 할 때 이 현재라는 말이 시제와 관련되는 말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나중에 분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할 때 그 현재, 과거가 시제와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냥 이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ing 형태로 붙인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하고 ed 붙은 그런 모양을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난 2과에서 현재 진행형을 공부할 때 비동사에다가 ing 붙인 이런 모양이 나오면 현재 진행형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동사가 나오긴 했지만 비동사의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면 was carry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진행형이라고 불러야죠. 아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시제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좀 더 세분화하면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 단순 시제 이렇게 총 12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과거 진행형입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해석하면 아주 완벽하겠죠. 코끼리 한 마리가 쌀포대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에게, 왕에게. Rice was falling from one of the bags. 쌀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비동사에다가 ing 나왔으니까 진행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동사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 진행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어디로부터 떨어지고 있었냐면 from 어디로부터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가방들 중에 하나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방은 쌀포대겠죠? 그 쌀포대 중 한 곳에서 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one of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는데 one of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뭐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겠죠? one of 뒤에 나오는 명사는 항상 복수형이 나와야 되겠죠? 뭐뭐뭐뭐들 중에 하나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말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one of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가 나온다 라는 정도만 일단 기억합시다. Ronnie saw it and thought for a while. ronnie는 봤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for a while 이라고 하는 말은 한동안, 잠깐 동안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while 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입니다. 명사 while은 시간 중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for a while 하면 아주 잠깐 동안, 잠시 생각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가운데 있는 and는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니까 왼쪽, 오른쪽 똑같은 문법 성질을 찾아야 되겠죠. 왼쪽에 있는 saw라고 하는 동사와 오른쪽에 thought라고 하는 동사를 연결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이네요. 그것을 봤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문장에 있는 내용 전체이겠죠. 여러 쌀포대 중 하나에서 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그것을 봤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문장의 시제도 과거 시제니까 이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saw라고 하는 동사는 see가 될 것이고 thought라고 하는 동사는 think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ronnie라고 하는 주어는 인칭으로 따지면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요럴 때 특히 조심해야죠.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see를 쓰면 안 되죠. 이럴 때는 sees라고 해야 되고 또 thinks라고 해야 3인칭 단수형이 됩니다. 사소한 것도 절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ronnie가 말합니다. I have a good idea. 나는 좋은 생각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과거 시제로 설명을 하다가 ronnie가 직접 말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다시 현재 시제로 돌아왔네요. 그러면 역시 이 문장도 과거 시제로 한번 바꿔볼까요? have의 과거형이 had이죠.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으로만 쓰면 문장의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로 안에 있는 이 말은 보통 연극 같은 데서 대본에 보면 무대지시라고 해서 어떤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조명 장치가 어떻다, 소리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시문 같은 겁니다. 주어 동사가 다 들어있는 온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겠죠. 간단한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Sits down and collects the rice. 앉습니다. 그리고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여기서 sit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down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앉는데 아래로 라고 하는 그런 방향의 의미가 더 명확히 들어가는 느낌이죠. 앉아서 쌀을 모읍니다.
자, 그런데 쌀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더라고 하는 관사가 들어있습니다. 관사 중에서도 이것을 정관사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더가 들어있으면 그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쌀을 모읍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 쌀이 그냥 쌀이 아니라 앞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구체적인 쌀이죠. 라니는 바로 그 쌀을, 그 흘러내리고 있는 그 쌀을 모은다라고 하는 그 말이니까 구체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사 더가 들어갔습니다. 관사에는 정관사, 부정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관사의 쓰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Servant, 하인이 말합니다. What are you doing?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이때 what은 우리가 의문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하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물음표로 끝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문장을 문장의 종류 중에서는 의문문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문장 속에도 가만히 보니까 비동사가 들어있고 그리고 do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것이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라니가 답합니다. Oh, this rice isn't mine. I'll give it back to the king. 이 쌀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왕에게 다시 돌려줄 겁니다. 같은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감탄사이죠. 보통 감탄사는 단독으로도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감탄사가 문장 속에 있으면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없어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쌀은 제게 아닙니다. 그래서 왕에게 돌려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ine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문법 개념으로는 소유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소유대명사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것, 누구누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인칭대명사를 배우면서 그 인칭대명사도 모양이 바뀐다라고 했고 그 바뀌는 모양 중에 하나가 소유대명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는 인칭대명사의 소유대명사는 방금 나왔던 mine이 되는 것이고 you라고 하는 인칭대명사의 소유대명사 형태는 yours가 되죠. 그러면 너의 것이란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he라고 하는 인칭대명사의 소유대명사는 his, 그의 것이란 뜻이 되고 she라고 하는 인칭대명사의 소유대명사는 hers, 그녀의 것이란 뜻이 되고 they라고 하는 인칭대명사의 소유대명사 형태는 theirs가 됩니다.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의 소유대명사 형태는 역시 it가 됩니다.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도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숨어 있네요. I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인데 I와 will이 합쳐서 I will이라는 형태가 됐습니다. 우리 will이라는 조동사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3과에서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었죠. 미래 시간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고 그리고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도 조동사 will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말이겠죠. 나는 왕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back 같은 말은 없어져도 문맥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back 같은 부사를 붙임으로써 주다가 아니라 돌려주다, 되돌려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부각되는 느낌이죠. 부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it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는 바로 앞에 나왔던 이 쌀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입니다. Scene 2, 두 번째 장면입니다. The king heard about Rani. 왕이 들었습니다. 라니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이 왕 앞에도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들어있죠. 더를 붙이는 경우는 항상 구체적이고 특정한 앞에서 한번 언급됐던 내용 또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특정한 대상을 뜻할 때 그때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관사 더를 붙여서 그 왕, 그 임금님이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다른 나라의 임금님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임금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역시 heard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네요. 이 동사의 현재형은 hear입니다. hear의 과거형이 heard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하면 이것을 hear로만 바꾸면 될까요? 아니죠. The king이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러면 here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가 되겠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How honest you are. I will reward you. What do you want? 자, 이 문장 속에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들어있습니다. How honest you are. 너는 참 정직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 느낌표가 붙어 있다 그죠? 이런 문장의 종류를 감탄문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느낌표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감탄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강조의 의미로 느낌표를 붙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 문법에서 문장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탄문이라고 하는 문장의 종류에서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문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 형태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또 방금처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쓴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what 다음에 on 같은 부정관사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형용사, 명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어 동사가 뒤따라오는데 이때 주어 동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경우는 how 바로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뒤따라오는데 이때 역시 주어 동사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탄문을 만드는 이런 공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추천하기로는 이런 간단한 예문 두 개를 외우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What a beautiful day it is 라고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날이네요. How beautiful she is. 그녀는 정말로 아름답네요. 그러면 감탄문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죠. 그리고 감탄문을 만들 때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how로 시작할 때 어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이 what으로 시작하는 것과 how로 시작하는 것이 약간 다른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경우에 차이가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맨 뒤쪽에 있는 주어 동사는 이 감탄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이 부분, 좀 더 정확하게는 명사가 이 문장에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부각되는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에서는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 혹은 부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쓰고 또 명사 덩어리를 강조하고 싶으면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본문 내용을 보니까 how honest you are 라고 해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죠. 그러면 honest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훨씬 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도 honest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honest가 훨씬 더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감탄문이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I will reward you 라고 할 때 이때 reward라고 하는 동사이죠. 보상하다, 보답하다, 사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시 조동사 will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상하겠다, 보답하겠다 라는 뜻이죠. What do you want? 무엇을 너는 원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의문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do는 동사가 아니죠. 이때 do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면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건데 이때 어떤 용도로 어떤 기능으로 도와줄까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죠.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비동사는 자리를 옮겨서 앞으로 옮길 수 있지만 일반 동사는 앞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이 want라는 동사를 대신해서 조동사 do를 먼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지만 해석되지는 않는 그런 조동사 do였습니다. 역시 조동사 do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시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제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want의 과거형인 wanted로 바꾸면 될까요? 아니죠. 이때는 wanted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 do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did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동사 뒤에는 항상 원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want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무엇을 원했니? 라는 과거의 시제가 되는 겁니다. 조동사가 있을 때는 동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의 과거 시제로 바꾼다. 요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니가 답합니다. Your Highness, one grain of rice is enough. 왕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 왕족을 정중하게 부를 때 쓰는 경칭이 Your Highness입니다. 우리말로는 폐하라든지 또는 전하라든지 이럴 때 쓰는 말이 Your Highness입니다. Your Highness랑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이보다 조금 더 높이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Your Majesty라고 해서 보통 이것은 왕이나 여왕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약간 낮은 말로 Your Grace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왕족보다는 귀족 같은 사람들, 공작이나 공작 부인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Your Grace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을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법정 관련되는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재판장을 부를 때 또 판사님을 부를 때 존경하는 판사님 이럴 때 부르는 말이 있죠. 그럴 때 쓰는 말이 Your Honor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호칭 중에서도 굉장히 정중하게 부르는 경칭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니가 폐하, 쌀 한 톨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정직하게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왕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쌀 한 톨이면 충분하다라고 겸손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Only one? You can ask for more. 한 톨이라고? ask for는 요청하다, 부탁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부탁할 수도 있다. 더 많이 부탁해도 된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 can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이죠. 조동사 can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뜻 중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능력보다는 허가의 뜻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너는 더 많이 요청해도 괜찮다, 된다 라는 의미죠. 그랬더니 라니가 답합니다. Then I want 1 grain today, 2 tomorrow, and 4 the next day.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은 쌀 한 톨을 주시고요. 내일은 2톨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4톨을 주십시오.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굵직굵직하게 보면 3개 덩어리가 보이죠? 1 grain today, 2 tomorrow, 그리고 4 the next day.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우리 문법 구조 중에서는 병렬 구조라고 부릅니다. 병렬 구조는 3개 이상을 나열할 때 쓰는 구조인데요. A, B, and C 이렇게 쓰죠. 병렬 구조를 만들 때 A, B, C, 하고 나서 이런 and 같은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살짝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Double the rice each day for 30 days, please. double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쓰였죠. 동사로 쓰인 double은 2배로 하다, 2겹이 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쌀을 2배로 늘려주십시오. 매일매일 30일 동안, 이때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이죠. 그리고 문장 끝에 please를 붙였는데 이 please를 안 붙이게 되면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되죠. 2배로 늘려라 라는 느낌인데 please를 붙여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늘려주십시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톨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은 2배가 되는 2톨, 그 다음날은 또 2배가 되는 4톨 이런 식으로 30일 동안 매일 2배씩 늘려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That's easy. 그거야 쉽지. 그러면서 to the servant, 하인에게 하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Bring 1 grain of rice. 쌀 한 톨을 가져오거라 라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double the rice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도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고 방금 여기도 bring 1 grain이라고 해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문장의 종류 중에서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이라는 것이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그런 것만을 명령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문법에서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 그래서 꼭 이것이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부탁하거나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이런 것들도 다 명령문에 속합니다. 문법적인 구조만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는 명령문 중에도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이 있습니다. 긍정 명령문은 뭐뭐 하시오 이런 것이고 부정 명령문은 뭐뭐 하지 마시오인데 긍정 명령문을 부정 명령문으로 바꿀 때는 앞에다가 don't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뭐뭐 하지 마시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2학년 3학년이 되면 꼭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도 명령문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예외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한 톨을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 하인이 얘기합니다. Yes, your highness. 네, 폐하. yes 같은 말이 품사로는 감탄사이죠. 세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The king called the servant on day 10. 왕이 불렀습니다. 하인을 불렀습니다. 신하를 불렀습니다. day 10이라고 하는 말은 10번째 날이죠. 아까 30일 동안 매일 2배씩 쌀을 늘려가기로 했으니까 그 중간쯤 되는 10번째 날에 그 하인을 불렀습니다. 역시 calle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있어서 이 문장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로 한번 바꿔볼까요? call이라고만 쓰면 안 된다고 했었죠? The king이 3인칭 단수라는 점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call에다가 s를 붙인 calls를 써야지만 현재 시제가 완성됩니다. 왕이 말합니다. How much rice will Rani get today? 얼마나 많은 쌀을 라니가 갖게 될 것이니 오늘 10번째 날이 됐을 때 오늘 라니가 얼마나 쌀을 가져가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죠. 역시 물음표로 끝나니까 의문문입니다. How much 같은 이런 의문사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었네요. 참고로 이때 how many rice라고 하면 안 되죠. many도 많은이고 much도 많은인데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는 것이고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겁니다. 아까 쌀은 단독으로는 한 개, 두 개 셀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을 나타낼 때 쓰는 much를 써서 많은 쌀, 얼마나 많은 쌀을 오늘 가져갈 거니? 라는 뜻이죠. 역시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will입니다. 미래라고 해서 꼭 멀리 있는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시간 뒤, 10분 뒤에 이것도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이것도 역시 미래 시제라고 할 수 있겠죠. 조동사 will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역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답합니다. 512 grains.
쌀 한 톨, 두 톨 늘려가서 오늘은 512톨을 가져가게 됩니다. 라는 말이겠죠. 구어체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온전히 들어간 문장 구조는 아니죠.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laugh, 웃으면서 말합니다. That's just a handful. 그것은 단지 그저 handful이구나. handful이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명사로 한 줌 또는 한 움큼 정도를 뜻하는 그런 명사입니다. 철자를 가만히 보니까 hand라고 하는 말에다가 full이 들어있네요. full은 가득 찬이라고 하는 형용사 full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한 손으로 콕 움켜쥘 수 있는 정도, 그렇게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양 한 줌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것은 단지 한 줌이구나. 쌀이 512톨이 모여서 봐야 얼마 안 되는 양이죠. 그러니까 왕이 비웃고 있는 겁니다. She's not wise. 그녀는 현명하지 않구나. 여기서 그녀는 라니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왔습니다. It was day 24. 24번째 날이었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문법이라서 요거 하나만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it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봤었던 it은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었죠. 인칭 대명사 it은 그것이라고 해석되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어떤 내용을 다시 지칭할 때 또 다시 언급할 때 쓰는 인칭 대명사가 it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사물이나 동물에 쓰는 그런 인칭 대명사였죠. 그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에서 it은 인칭 대명사 it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리키는 말이 딱히 없죠. 이런 것을 비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인칭 대명사의 반대 개념이죠.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었다면 비인칭 대명사는 가리키는 특정한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비인칭 대명사를 막 쓰는 것은 아니고 쓰는 경우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방금처럼 날짜를 얘기하거나 날씨를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할 때 쓰거나 또는 거리를 나타낼 때 쓰거나 가깝다 멀다 할 때 그 거리, 그리고 명암을 나타내거나 밝고 어두운 것을 명암이라고 하죠. 그리고 온도를 나타내거나 상황 중에서도 좀 막연한 상황을 나타낼 때 그럴 때 비인칭 대명사 it을 씁니다. 그래서 이 it은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it을 가지고 구분할 때 이것이 인칭 대명사 it인지 비인칭 대명사 it인지 구분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방금 여기서 it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24번째 날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it 나올 때마다 또 이것이 인칭인지 비인칭인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이 말합니다. Four elephants will carry the rice to Rani's house today. 코끼리 4마리가 실어 나를 겁니다. 쌀을 어디로 실어 나르냐면 라니의 집으로 오늘 실어 나를 겁니다. today 같은 말은 부사였습니다. 그리고 라니의 집으로 라고 할 때 이때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였었죠. 그리고 역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있는데 이 조동사는 미래 시간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동사이죠. 그 사이 쌀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It's more than 8 million grains. 밀리언은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8 million이니까 800만 톨의 쌀인데 more than 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네요. 뭐 이상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800만 톨 이상입니다. 코끼리 4마리가 실어 날라야 될 분량이니까 한 톨, 두 톨 늘어났던 것이 이제는 800만 톨 이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 역시 it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it은 인칭 대명사일까요? 비인칭 대명사일까요? 정답은 앞문장에 있겠죠? 코끼리 4마리가 그 쌀을 실어 나를 것인데 그것이 800만 톨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쌀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왕이 말합니다. In surprise, how many elephants will carry the rice on the last day? 여기에 괄호 속에 들어있는 지문을 보니까 in surprise가 나오네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이죠.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류가 나와야 되니까 surprise가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마치 부사처럼 쓰이고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말로는 놀라서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영어 표현에 이런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마치 부사처럼 쓰이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쓴 것처럼 in fear라고 하면 두려워이고 in silence 하면 조용히이고 in anger 하면 화가 나서이고 in pain이라고 하게 되면 고통스럽게 in joy 하면 기쁘게 즐겁게 in tears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in confusion이라고 하게 되면 혼란스럽게 라는 뜻이 되고 in despair라고 하게 되면 절망하여 절망스럽게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이지만 부사처럼 쓰여서 분위기를 나타내거나 어떤 감정을 설명하거나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이런 말들이 영어에서 참 많습니다. 왕이 놀라서 물어보죠. 얼마나 많은 코끼리들이 실어 나르게 될 거니 쌀을
마지막 날에는 얼마나 많은 코끼리가 실어 나르게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How much를 쓰지 않고 how many를 썼다 그죠? 이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쓴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뒤를 봤더니 elephants라고 해서 코끼리는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 조동사 will이 들어가서 미래 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라고 할 때 전치사를 on을 썼네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 on은 특히 하루 단위일 때 전치사 on을 씁니다. 마지막 날은 하루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on 같은 전치사는 기념일 앞에 쓰거나 아니면 요일 앞에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답합니다. 256 elephants. 지금 24번째 날에는 코끼리 4마리가 실어 날라야 되는 쌀의 양이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코끼리 256마리가 실어 날라야 되는 그런 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Your storehouse will be empty. 폐하의 storehouse, 창고가, 저장고가 비어지게 될 겁니다.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Alas, I'm in trouble. 이때 alas 같은 이런 말들이 품사로 감탄사입니다. 우리말로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슬프거나 뭔가 후회를 하거나 절망하거나 뭔가 또 유감을 표현하거나 또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그때 쓰는 말이 alas입니다. I'm in trouble. 나는 문제 속에 있다. 라는 말은 나는 곤경에 빠졌구나. 큰일 났구나. 위기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죠. 마지막 5번째 장면입니다. The king met Rani on the last day. 왕은 만났습니다. 라니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날에 라니를 만났네요.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on은 하루 단위 앞에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문장도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꿔볼까요? meet으로 고치면 안 되죠. 킹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3인칭 단수형인 meet로 만들어주면 완벽한 현재 시제가 되겠죠. 왕이 얘기합니다. Hugh, what will you do with the rice? 이때 Hugh 같은 이런 말들도 역시 감탄사입니다. 우리말로도 휴 이런 말들이 있죠. 어떤 긴장이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안도감이 몰려오거나 뭔가 좀 피로함이 몰려올 때 또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일 때 휴 이런 말을 쓰죠. 너는 무엇을 할 거니? 그 쌀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이때 with는 뭐뭐를 가지고서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의 전치사이죠. 역시 여기에 있는 will도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시제를 미래 시제로 만들어주고 있죠. 이때 do는 일반 동사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will do니까 무엇을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이었습니다. 라니가 답합니다. I'll share it with the hungry people. 나는 나눌 겁니다. 역시 여기도 조동사 will이 숨어 있죠? 그것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it은 앞에 나왔던 그 쌀, 왕에게서 가져갔던 바로 그 쌀을 의미하는 인칭 대명사 it이겠죠? 굶주린 백성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역시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뜻의 전치사였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You're so kind. 너는 정말 친절하구나, 착하구나, 상냥하구나 라고 칭찬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감탄문이었으니까 이 문장을 감탄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감탄문으로 바꾸는데 특히 여기에 있는 kind라고 하는 형용사를 좀 더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what을 써야 될까요? how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how이죠. how, kind, 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리고 주어 동사를 쓰고 그리고 문장 끝은 느낌표로 마무리를 하면 완벽한 감탄문이 되겠죠. 그랬더니 라니가 답합니다. I'll share some with you too. 나는 나눌 겁니다. 여기도 조동사 will이 숨어 있죠. 일부를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to 같은 부사가 들어있어서 당신과도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owever, don't be greedy anymore. 하지만 같은 이런 말들이 부사이죠. 부사 중에서도 특히 앞문장과 뒷문장을 논리적인 관계로 연결해주고 있죠. 이런 것을 문장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접속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접속사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부사인데 특히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살짝 더하고 있는 그런 부사. 그래서 접속부사라고 부릅니다. however를 단독으로 쓸 수는 없겠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내용과 상반되는 약간 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쓰는 것이 however이기 때문에 이것을 접속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Don't be greedy라고 할 때 greedy는 탐욕스러운, 욕심 많은 이라는 뜻이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의 종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명령문이죠. 명령문 중에서도 이렇게 don't로 시작하는 거니까 부정명령문입니다. 뭐뭐 하지 마시오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don't를 떼버리면 순식간에 긍정명령문이 되겠죠. 왕이 말합니다. I want. 이때 want는 will과 not을 합친 말이 want이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will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지만 또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는 것이 will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다시는 탐욕스럽게 살지 않을게 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겠죠. 하인이 말합니다. to himself. 이때는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혼잣말 하는 거죠. What a wise girl she is. 또 나왔습니다.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의 어순 중에서도 특히 what로 시작하는 감탄문이니까 이 문장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a wise girl 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 현명한 소녀로구나. 이때 she는 라니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그러니까 라니는 참 현명한 소녀로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himself도 역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중에서 이런 self가 붙어있는 이런 대명사를 재귀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재귀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 라는 뜻인데요. 하인이 남자이죠. 인칭 대명사로 굳이 표현하자면 he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때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himself라고 하는 재기 대명사를 썼습니다. 모든 인칭 대명사는 다 재기 대명사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she 같은 인칭 대명사는 재기 대명사로 바뀔 때 herself가 되고요. I 같은 인칭 대명사는 myself가 되고 you 같은 인칭 대명사는 yourself가 됩니다. 한 명일 때는 yourself, 너 자신이고 너희 자신들이라고 복수형이 될 때는 yourselves 이렇게 복수형이 됩니다. 재기대명사도 쓰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재기대명사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딴 것보다도 시제라고 하는 tense라고 하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현재 시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었고 이번 사과에서는 과거 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을 알면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 있고 현재형을 알면 현재형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바꾸려면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알면 된다. 그리고 문장의 다양한 종류도 함께 배웠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을 얘기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문장이 평서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특별한 문장의 종류로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감탄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가 좀 더 부각되는 느낌이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형용사나 부사를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감탄문이다. 또 다른 문장의 종류로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도 있었다. 그죠? 명령문 중에는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우리 there이라고 하는 이상하고 특이한 유도부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해석되지 않고 문장의 첫머리에 들어가서 문장을 시작하는 도구적인 역할만 하고 진짜 주어는 동사 뒤쪽에 있다. 진짜 주인공을 소개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유도부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문법도 배웠습니다. it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인칭 대명사인 줄만 알았는데 때로는 비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 날짜나 시간이나 온도나 거리나 명암이나 어떤 막연한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비인칭 대명사 it이고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가리키는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조동사도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다. 그죠? 조동사 will이 나와서 미래 시간을 나타내거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었고 또 can 같이 능력을 나타내거나 허락을 나타내거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도 있었고 그리고 do 같이 부정문을 만들 때 의문문을 만들 때 이럴 때 쓰는 조동사 do도 있었습니다. 본문 속에 들어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문법의 보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